이 영상은 매우 불편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지역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미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뒤를 따라 여러 통로를 지나 계산대까지, 그리고 출구를 나와 자신의 차 탄 후 주차장에서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미행당하는 여자는 사랑스러운 81세 할머니 루티 해리스입니다. 여러 양로원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같은 남자가 다양한 복장으로 노인 여성들을 미행하는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간호사복,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티셔츠, 심지어 텍사스주 댈러스 전역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배관공으로 변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여성들이 루티 해리스처럼 불안한 방식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We were looking at 700 or more unattended deaths. I've never seen a case of this magnitude. The Dallas police were investigating these deaths as one-offs. They weren't looking for a serial killer. 하지만 모든 것은 2018년 3월 19일 91세의 메리 바르텔메가 자신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면서 경찰은 그녀가 연쇄 살인범보다 한 수 앞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해는 2016년입니다. 91세의 메리 바르텔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프레스턴 플레이스라는 고급 은퇴자 커뮤니티를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돈과 함께 은퇴자 커뮤니티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리조트 같은 환경에서 실제 집의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메리와 다른 노인들에게 완벽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It's really nice. The people are just great. Everybody has got such a friendly attitude. They assured us they have never had any issues with security. 메리와 돈이 201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67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지만 메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며 끈끈한 가족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미사 참석, 매일 운동 수업,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Mary was a sweetheart. She was just right around the corner from our apartment. 그러나 2018년 3월 19일 상황은 불안하게 악화되었다. 오전 9시 26분 플라노의 911 접수원이 전화를 받았다. 한 노부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다. 그녀는 프레스턴 플레이스 요양원에서 전화를 걸었다. We have a neighbor that we cannot awake. 다른 평범한 날과 같았어야 했다. 메리의 절친한 친구 제키는 매일 운동 수업을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다. 그녀가 메리의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친구는 평소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The door was ajar. So she pushed it open and looked in and she saw Mary. 메리는 침대에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제키는 당황해서 그녀에게 달려가 깨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제키는 사랑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재빨리 911에 전화를 걸었다. Is she breathing? We can't wake her up. It's on the way, okay? 구급대원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경찰관은 메리의 아들 존 바텔에게 알렸다. 존과 나머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가 살아남을지 여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메리는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재치가 있고 독립적이었으며 게다가 걱정할 만한 병력도 없었다. 갑자기 그리고 구급대원들의 놀라움 속에서 메리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여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손을 들어 올린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가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결혼 반지가 사라졌다. Son John, he told me she wears that wedding ring all the time. She sleeps in it, she bathes in it. It does not leave her hand. If that wedding ring's missing, there's a problem. 메리와 두목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고등학교 시절 연인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었습니다. 메리는 몇 년 전 두목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두목에 대한 기억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간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지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 전체를 뒤졌습니다. 반지는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귀중한 보석이 사라졌습니다. 브라이언 프랑스 경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노인 여성이 사망했는데 일부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부는 소지품이 없어진 채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메리 바텔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불확실했고 진실을 밝힐 기회도 불확실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메리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녀의 사례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다른 사례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헬렌 리의 사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인 2017년 여름 메리가 살았던 곳에서 불과 9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82세의 헬렌 리는 지난 5년 동안 프리스코에 있는 파크뷰 은퇴 커뮤니티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새로운 삶을 즐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방문하는 손녀였습니다. 헬렌은 은퇴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텍사스의 양로원에서 살기로 결정하기 전에 45년 넘게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90세의 마릴린 빅슬러는 프리스코의 또 다른 거주자이자 헬렌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여자 모두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핑계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마릴린은 1층에, 헬렌은 3층에 살았습니다. 이제 9월 1일이었습니다. 헬렌과 마릴린은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몇 주 만에 두 여성 모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Sunday, September 3rd. Grammy never made it to church, so I decided to go check on her. I saw her laying in her bedroom, Kane at her side. I trusted law enforcement when they said that she probably died of a heart attack. 언뜻 보기에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당국에게는 그들이 80대 후반이었고 요양원은 거주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드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신속하게 판결했습니다. 결국 누가 노인들을 해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여성 모두 마치 조심스럽게 배치된 것처럼 완벽하게 똑바로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안경은 완전히 뒤틀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But then I was told no. She had died naturally and someone just happened to come by and rob the jewelry off of her cold dead body. The night Mom died, I realized her ring's gone. And I said, "Who stole Mom's ring? She never took her ring off." 새로운 강도 사건이 계속 쌓여가면서 현지 경찰은 이제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유사한 상황에서 숨진 차에 발견된 일련의 노인 여성들, 모두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의 총 가치는 $500,000를 초과했으며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 실종 시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Normally you have maybe 3 deaths a year at Tradition Prestonwood. Now we've got several deaths in 3.5 months with stolen jewelry. There should be alarms going everywhere.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수백 명의 노인 사망 사건이 조사되었으며 그들 각각은 단 4곳의 고급 노인 생활 시설로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We were looking at somewhere probably around 700 or more unattended deaths. 수년 동안 요양원 관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족들은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전통 프레스턴우드의 커뮤니티 관계, 이사인 에드문도 산체스에게 연락하여 보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질문 공세를 받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짧고 무관심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And he said, well, these old ladies hide stuff in their underwear drawer sometimes. He was very dismissive. 주민들은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경고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석 도난 사건을 알리고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그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터는 요양원 관리자가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포스터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ions director said it was sudden, heart attack. She just dropped dead. 마침내 많은 불만 끝에 2016년 가을 형사들은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에드문도 산체스를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했습니다. Detective Allen, badge number 7025. And I'm Edmundo G. Sanchez. My title is Community Relations Director. What do you think has happened to the children? The only ones that were up there that were not supervised were the paramedics. The families. Clinic that their mom had jewelry and it was missing. Miss Purdy passed away in her bedroom. I looked in and the paramedic immediately ushered me out. Is there a staff meeting talking about growing issues about what just occurred? You know, we're all like, come on, this has to stop. 그의 태도는 지역 경찰 일부를 경계하게 했고 이제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경사는 모든 요양원의 감시 영상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프레스턴 플레이스에는 3층이나 4층에 카메라가 없어 거의 모든 출입구가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눈에 띄지 않게 드나들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았습니다. Sergeant Davis told me something is fishy. Something about this is not right.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현장의 구급대원까지 신문했지만 물리적 증거, 용의자 또는 분실된 보석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곧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They're all cleared. No one touched the body, it was covered up. The case is closed, no arrests are made. 그러나 2018년 3월 19일 91세의 메리 바텔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면서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지난 2년 동안의 다른 사례와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생존이 해답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마침내 진실에 더 가깝게 인도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2018년 3월 19일 프레스턴 플레이스 요양원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그녀의 아파트 문에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리는 친구이거나 믿을 수 있는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순간 키가 큰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메리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강제로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메리는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녹색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Two green rubber gloves. My life was in grave danger. He said, "Don't fight me. Lie on the bed." He grabbed a pillow off my bed and just forcibly pushed down very hard. I felt as though I could not breathe. 남자는 91세의 허약한 메리를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방역하고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힘과 키는 단 몇 초 만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목에 있는 비상 경보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녀의 팔은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아침 운동을 하러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갇혀 있었습니다. 메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 메리를 제때 구하기를 바랐습니다. 들것 위에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숨을 쉬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경찰에게 급히 제공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메리의 정확한 묘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시작하고 요양원의 모든 직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리가 제공한 것과 똑같은 묘사와 함께 군내에 숨어있는 수상한 사람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The suspect has been seen on numerous occasions visiting the 4th floor and has stated he was there to check for pipe leaks. 5'10", 180 pound, dressed in a clean suit, carrying a satchel. 메리가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간경 한 낯선 사람이 요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주위를
몇 시간 동안 배회하는 것을 본 후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신고자는 차량 번호판을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조회했을 때 그들은 차량이 곤봉 고치다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곤봉 고치다는 46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의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의료 분야에서도 일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안 영상을 살펴본 결과 언뜻 보기에 그는 간호사, 배관공, 정비사 등 모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그의 전술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얻은 무작위 유니폼과 무인 출입문 덕분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그의 범죄 기록에서 더욱 수상한 행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했고 가장 놀라운 것은 고치다는 2016년에 노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정비사로 위장하여 노인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이 용의자가 살인범이라면 그는 의약품, 열쇠, 취약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잠재적으로 7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외모, 직업, 차량, 신분을 바꾸어 4개의 다른 노인시설을 당국에 잡히지 않고 쉽게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잡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은 모든 자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남자를 찾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연쇄 살인범 용의자가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제 2018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메리가 공격을 당한 다음 날, 전날에 수상한 차량이 메리의 아파트에서 5.7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월마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Walmart has cameras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store, able to watch his conduct for hours at a time. 오후 2시 30분 보안 카메라에 곤봉가 매장 안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가 한 사람, 특히 빨간 옷을 입은 노부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하며 20분 넘게 통로를 따라 미행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쇼핑을 마치고 채 올라타 집으로 돌아갈 때 월마트에서 본 수상한 차량과 남자가 여전히 주차장에서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같은 날 몇 시간 후 경찰은 마침내 곤봉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빌리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미행했습니다. 용의자는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서서 차에서 내린 후 안에 정체불명의 물건을 던졌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가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쓰레기통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남긴 물건들을 회수하고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선홍색 보석함이었습니다. 억지로 열린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귀중품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이름표와 문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루티 해리스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이름을 검색하여 2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81세 여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There was a decision made quickly. Go to that residence and do a welfare check. One of the neighbors asked me, "Is everything okay?" I said, "Yes, sir. We just need to check the welfare of the lady who lives here." And he said, "Well, she should be fine. I saw her at the post office at 4:30. Since it's in their jurisdiction, ultimately force entry into the residence." 경찰이 집 안으로 돌진했을 때 슬프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녀는 루티 해리스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루티 해리스의 손녀인 카렌 부엉은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에서 데리러 왔을 때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e immediately burst out sobbing like, Karen,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She's gorgeous and she loved dressing up. She had a little kid smile. We'll never understand or know why he chose her of all people. I was at the place where I was already terrified, triple checking the locks, making sure that no one was following. 처음에 루티 해리스의 아파트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고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쓰레기통에서 그녀의 보석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긴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으며 마침내 댈러스에 있는 그의 아파트 단지 밖에서 빌리 타미르를 체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가 체포되기 불과 1시간 전에 루티 해리스를 살해한 사람임을 지목했습니다. Sources say suspect Billy Chimiermir is being held here at the Dallas County Jail on a capital murder charge.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즉시 신문실에 갇혔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행동과 증거에 직면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죄와 혼란을 가장했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반박할 수 없는 유죄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Neighbor's apartment, Dallas found several cell phones, gloves, a printed out passport for an alias. 그의 차량과 아파트에서 경찰은 이전 희생자들에게 속한 여러 개의 보석과 그를 한 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과 연결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경찰은 지역 전당포와 보석상에 가서 고치다의 사진을 가져가 주요 용의자를 알아보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골드 교환 소유주 중 한 명이 고치다를 단골 고객으로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보안 영상에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Shaking hands. He portrayed himself as a buyer and a seller of jewelry, obtaining it legally. This was his job. 여러 전당포, 다이아몬드 상점, 심지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도 고치다는 보석을 팔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경찰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4월, 루티 해리스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무효로 끝난 후였습니다. 곤봉 고치다를 법정에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샤미르 아미르가 최소 18건의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살인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rosecutors believe that the evidence against Chimiermir in the murder of Lou Thee Harris is the strongest. She's the last victim he's accused of killing about an hour before his arrest. Counsel, how does your client plead? Your Honor, ladies and gentlemen, the jury entered the plea of not guilty. Evil little man with his beady little eyes. There's nothing in there. There's no soul.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case about stalking, smothering, and stealing. The prosecution began its case focusing on the day before Billy Chimiermir's arrest, when he's accused of attacking 91-year-old Mary Bartell. 바로 첫날에 메리 바텔스의 증언은 법정에 명백합니다. 그녀의 말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묘사는 그녀가 직면한 악의 끔찍한 그림을 그립니다. It was some of the strongest evidence we had. Miss Bartell told us exactly what he did, how he went about it. 법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메리의 모든 말을 이제야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용기에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는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메리의 유산은 그녀의 가족과 다른 모든 희생자들의 가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2020년에 93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는 매우 그리워하지만 그녀의 삶은 용기에는 나이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은